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밤이 깊었는데 잠 못 들고 뒤척이거나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찾아오는 요해 때문에 하룻밤에도 서너 번씩 깨어 화장실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화장실에 가도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게 가늘어지고 한참을 서 있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으로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 기분, 얼마나 괴롭고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증상을 겪으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늙으면 다 그런 것이겠거니 하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50세 이상 남성의 약 70%가 매일 화장실에서 이것을 잘못하고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전립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 배뇨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방광과 전립선 건강을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명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지난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전립선 비대증이나 배뇨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안타까운 사실은 약물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단계까지 가기 전에 생활 속의 작은 습관만 일찍 교정했더라면 얼마든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어렵거나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고쳐야만 하는 배뇨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와 함께 올바른 방법을 익히신다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설치던 잠을 푹 주무시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소변을 볼 때마다 느끼던 그 불쾌한 잔뇨감에서 해방되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몸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이해해 볼까요? 어려운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랫배 속에 있는 방광을 물이 가득 담긴 풍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풍선, 즉 방광의 바로 아래쪽 입구에는 호두알만 한 크기의 전립선이라는 기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소변이 나가는 통로인 요도를 감싸고 있어서 마치 수도꼭지의 밸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누구나 조금씩 전립선이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흰머리가 나거나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어떤 행동이 기름에 불을 붙이듯 전립선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그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변을 볼 때 아랫배에 힘을 주어 밀어내는 습관입니다. 아마 지금 뜨끔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나 성격이 급해서 빨리 일을 보고 나가고 싶을 때 혹은 소변 줄기가 약해서 답답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끙하고 배에 힘을 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소변 줄기가 세고 근육의 탄력이 좋아서 배에 힘을 주면 무로스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듯 시원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이 힘을 줍니다. 하지만 선생님, 안 나오는데 힘이라도 줘야 조금 나오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시는 환자분들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전립선에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위험한 고문과도 같습니다. 왜 배에 힘을 주는 것이 그토록 위험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변을 본다는 것은 방광이라는 근육 주머니가 부드럽게 수축하면서 안에 있는 소변을 짜내고 동시에 소변이 나가는 길목인 요도, 괄약근이 활짝 열려야 하는 아주 정교한 조화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배에 힘을 팍 주게 되면 복압, 즉 뱃속의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엄청난 압력은 방광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전립선에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 비대해지고 예민해진 전립선에 하루에도 몇 번씩, 1년이면 수천 번씩 강한 압력으로 짓누르는 충격을 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립선은 붓고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변의 역류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배뇨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힘을 주어 압력을 가하면 소변이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전립선 내부의 아주 미세한 관들 속으로
소변이 거꾸로 밀려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억지로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변은 우리 몸에서 걸러진 노폐물입니다. 이 찌꺼기가 섞인 소변이 전립선 조직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거기서 화학적인 자극을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만성 전립선염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또한 억지로 힘을 주어 소변을 보면 방광 안에 소변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잔뇨라고 부릅니다. 방광 안에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따뜻하고 습한 방광 속에 남아있는 소변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결국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이 염증은 다시 전립선을 자극하여 전립선을 더 붓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배에 힘을 주는 습관, 단지 빨리 끝내고 싶어서 혹은 답답해서 했던 그 행동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고 염증을 만들고 세균 감염의 위험까지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무서운 후유증이 여러분의 방광 근육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소변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광에는 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수축하는 배뇨근이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건강한 배뇨란 이 배뇨근이 스스로 힘을 써서 방광을 쥐어짜고 소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매번 배에 힘을 주어 밖에서 압력을 가해주면 방광의 배뇨근은 점점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깁스를 오래 하고 있으면 다리 근육이 가늘어지고 약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방광 근육도 외부의 힘에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수축하는 힘을 잃고 점점 게을러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저활동성 방광 또는 무기력한 방광이라고 부릅니다. 방광 근육이 탄력을 잃고 흐물흐물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변을 다 본 것 같아서 바지를 올리고 나왔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묵직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방광이 스스로 꽉 짜주지 못하니 소변이 내부에 어중간하게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잔뇨는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방광에 이미 50% 정도의 소변이 남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만 물을 마셔도 방광은 금세 다시 꽉 차버립니다. 분명 화장실을 다녀온 지 한두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또다시 소변이 마려워지는 빈뇨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3번, 4번씩 깨어나는 야간뇨 증상은 중년 남성의 삶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밤새 푹 자야 우리 몸의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며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을 보는 습관 하나가 잘못되었을 뿐인데 전립선이 망가지고 방광 기능이 떨어지며 결국에는 전신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너무 늦은 건가요? 이미 망가진 방광은 되돌릴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다행히도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약해진 기능을 회복하고 증상을 놀랍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화장실에서 마음가짐만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처방해 드릴 해결책은 바로 이완배뇨입니다. 이완배뇨란 말 그대로 온몸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소변을 보는 기술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소변 보기를 배출하는 노동이나 힘쓰기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소변은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을 풀어서 저절로 흘러나오게 놓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오면 미루지 말고 즉시 화장실로 가십시오.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비워주는 것이 방광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병이 앞에 섰을 때 혹은 앉았을 때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전혀 급하지 않다 라고 최면을 거십시오.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약속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내 몸에만 집중하며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심리적인 조급함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긴장시키고 근육을 수축하게 만듭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대로 아랫배에 힘을 빡 주는 대신 정반대로 아랫배와 엉덩이 그리고 회음부의 힘을 툭 하고 놓아버리십시오.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펴는 것처럼 골반 바닥의 근육들을 아래로 축 늘어뜨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소변이 나올 때까지 억지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소변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넷째, 호흡을 활용하십시오. 소변이 잘 안 나온다고 숨을 멈추고 끙 하고 힘을 주면 혈압만 올라갑니다. 대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깊은 심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방광 입구의 괄약근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도와줍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호흡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닫혀있던 수도꼭지가 열리듯 소변 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 한 방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소변 줄기가 끊길 듯 말 듯 할 때 남은 한 방울까지 털어내겠다고 마지막에 강하게 힘을 주어 짜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전립선에 가장 큰 압력을 가하는 순간입니다. 소변이 멈춘 것 같으면 억지로 짜내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최소 10초 정도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기다리는 이 짧은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의 방광이 스스로 재정비할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면 방광은 아직 덜 나간 게 있네 하고 인지하고 스스로 한 번 더 부드럽게 수축하여 남은 소변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회복력입니다. 이 이완 배뇨 기술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힘을 주고 살았는데 갑자기 힘을 빼라니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딱 이 주일만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똑똑해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면 금방 기억해냅니다. 이제 이 기본적인 이완 배뇨 외에도 여러분의 전립선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잔뇨감을 없애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3가지 추가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권유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비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소변 자세의 변화입니다. 혹시 남자는 무조건 서서 소변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서서 보는 것이 빠르고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소변 줄기가 약한 분들에게는 앉아서 소변 보는 자세가 의학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병원의 연구 결과를 비롯해 수많은 비뇨의학과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이 앉아서 소변을 볼 때 골반과 척추 근육이 훨씬 더 잘 이완되고 그 결과 방광 내 압력이 낮아지며 소변 배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서 있을 때는 우리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 다리와 엉덩이 근육의 텐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기에 편안하게 앉으면 하체 근육이 완전히 쉴 수 있고 이는 곧 전립선을 둘러싼 괄약근의 이완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가족들 눈치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일주일만 앉아서 보셔도 잔뇨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팁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소변을 보는데 1분이 걸리든 2분이 걸리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소변 구멍을 닫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소변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비워내는 지구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중 배뇨 기술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기술은 잔뇨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1차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 소변이 다 끝났다고 느껴질 때 바로 옷을 입고 나오지 마시고 잠시 기다립니다. 앉아 계신 상태라면 허리를 약간 앞으로 구부려 인사를 하듯 숙이십시오. 서서 보신다면 무릎을 살짝 굽히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십시오.
이 자세로 최소 10초 정도 마음속으로 숫자를 셉니다. 이렇게 몸을 앞으로 숙이면 방광의 위치와 각도가 달라지면서 방광 바닥이나 요도 굴곡진 곳에 고여있던 소변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출구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볍게 호흡을 내뱉으면 놀랍게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소변이 주르륵 하고 한 번 더 배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 배뇨, 즉 2번에 나누어 보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억지로 다 짜내려 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남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이 지혜로운 습관이 여러분의 방광을 세균 감염으로부터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님, 힘을 안 주면 팬티에 소변이 자꾸 묻어나는데 그건 어떡하죠? 이 현상을 배뇨 후 점적기라고 하는데 많은 남성분들이 겪는 아주 흔하고 난처한 문제입니다. 힘을 주지 않아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요도 속에 남아있던 소변이 뒤늦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힘을 줘서 털어내려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중 배뇨를 하신 후에 회음부, 즉 고환과 항문 사이의 평평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거나 앞쪽으로 쓸어주십시오. 이곳은 요도의 뿌리 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눌러주면 요도 파이프 안에 갇혀있던 소변이 깔끔하게 배출됩니다. 휴지로 닦아내거나 강하게 털지 않아도 속옷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소변일이 꽉 막혀서 아예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로리프트 같은 간단한 시술부터 전립선 절제술까지 현대의학에는 훌륭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대에 눕기 전에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보셔야 할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잘못 길들여진 배뇨 습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덜컥 약부터 먹거나 수술을 고민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 달 동안만이라도 제가 알려드린 이완 배뇨, 앉아서 보기, 이중 배뇨를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평소에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한 잔이 밤새 전립선을 괴롭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그리고 기호식품들이 전립선과 방광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수분 섭취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전립선 비대증이나 빈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 원칙은 낮에는 충분히, 밤에는 엄격하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늦게까지는 물을 자주 마셔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녁 식사를 마친 이후부터는 물 섭취량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물을 포함한 모든 액체류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목이 마르다고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드시거나 건강을 위해 약을 챙겨 먹으며 물을 많이 마십니다. 하지만 밤에 마시는 그 물 한 잔이 여러분의 방광을 새벽에 깨우는 알람 시계가 됩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 수분을 제한하면 밤사이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 수면 중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카페인과 알코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식후 커피 한 잔의 여유나 퇴근 후 동료들과의 술 한 잔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녹차,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아주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이뇨제란 소변을 인위적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성분입니다. 안 그래도 소변이 자주 마려워 고생하는 방광에 이뇨작용을 하는 성분을 쏟아붓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 점막과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예민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소변 볼 때 요도가 따끔거리거나 평소보다 더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미 부어있는 전립선의 염증 반응을 더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평생 즐겨오던 커피와 술을 하루아침에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하고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섭취하는 시간대를 조절해 보십시오. 커피는 가급적 오전에 한 잔 정도로 줄이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디카페인 차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술자리도 횟수를 줄이셔야 밤이 편안해집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듣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콜라에 레몬을 타서 마시면 전립선에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분이 겪은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사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결코 권장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콜라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과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레몬 자체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한겸 효과가 있는 좋은 식재료지만 굳이 몸에 해로운 콜라와 섞어서 마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연히 컨디션이 좋아서 효과를 보았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의학적으로 검증되고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방법부터 실천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야, 오늘 긴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들을 핵심만 쏙 뽑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소변을 볼 때 절대로 배에 힘을 주어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 압력은 전립선을 파괴하고 방광을 병들게 합니다. 둘째, 이완 배뇨를 기억하십시오.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깊은 호흡을 하며 소변이 저절로 나올 때까지 여유 있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셋째,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앉아서 소변을 보십시오. 앉는 자세가 괄약근을 이완시켜 잔뇨를 줄여줍니다. 넷째, 소변을 다 본 후에는 몸을 앞으로 숙여 이중 배뇨를 하십시오. 숨어있는 마지막 소변까지 말끔하게 비워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녁 시간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 같은 자극적인 음료를 멀리 하십시오. 이 5가지 원칙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보약보다 여러분의 전립선에 강력한 명약이 될 것입니다. 매일 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잃어버렸던 숙면을 되찾고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해야 했던 불안감에서 벗어나 다시금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딱 14일, 즉 이 주일 동안만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이 주일 동안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의식적으로 힘을 빼고 이완 배뇨를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답답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딱 이 주일만 지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주 뒤에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잠은 얼마나 더 잘 자게 되었는지, 잔뇨감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 영상의 댓글로 생생한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험담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수많은 남성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도 해보니 정말 좋아지더라라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 이지영도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한 하루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중년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5가지 붉은 보석 같은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어떻게 전립선을 살리는지 구체적인 섭취 방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 되는 밥상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재미있는 투표를 하나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댁에서 소변을 보실 때 주로 서서 보십니까? 아니면 앉아서 보십니까? 저희 채널 커뮤니티 탭에 설문조사를 올려두었으니 여러분의 평소 습관대로 솔직하게 투표해 주십시오. 과연 한국 남성들의 배뇨 습관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3, 1 뒤에 그 놀라운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위로받거나 이제 나도 바꿔야겠구나 하고 자극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으로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 이제 여러분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